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십니까? 예. 오늘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건군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탄생한 날입니다. 11월 11일. 예. 바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손원일 제독, 우리나라 초기 첫 제독을 맡으셨던 손원일 제독이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 8월 21일 해사대를 결성하고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인 11월 11일 해방병단을 창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46년 1월 15일 해방병단 총사령관을 지내시고 1946년 1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군병학교, 지금의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이죠. 거기 초대 교장을 지내고 손원일 제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48년 9월 5일 초대 해군 총사령관, 그리고 48년 12월 10일 해군 최초로 제독으로 승진했고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참관했으며 53년 6월 28일 예비역 중장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손원일 제독께서는 1909년 6월 22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해방되기 전까지 이분은 상해로 건너가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선에 근무하면서 배를 익히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부친이 바로 손정도 목사. 그 손정도 목사가 낳은 이남 삼녀 중의 장남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손정도 목사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가 일제 때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고초를 치르고 있을 때 그 김일성이를 일제 경찰에게 잘 얘기해서 풀어주도록 한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이는 만주와 소련으로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고 해방 직후 소련의 병력을 이끌고 남진에서 지금의 북한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일대를 장악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죠. 손정도 목사는 비록 기독교인의 신앙답게 김일성이를 풀어줘서 훗날 우리 민족이 커다란 화를 입게는 만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바로 장남인 손원일 제독을 낳아서 북한의 김일성의 야욕을 분쇄하는데 또 주역을 맡았으니까 한 인간의 삶으로서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하다고 할 것입니다. 1960년 6월 25일 6.25가 터지기 직전에요. 우리나라 해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전투함다운 전투함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이승만 대통령에서 편지를 보내서 미 해군 교관 15명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해군 장병들이 푼푼히 모은 성금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쾌척하신 돈을 합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함인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구해갖고 왔죠.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 오다가 포탄은 괌에서 받고
실타는 어디서 받고 이러면서 6월 25일 밤에 바로 북한이 부산으로 보낸 특수부대, 특수상륙부대입니다. 600명을 최초로 6.25 개전사상 최초로 격침시켜서 북한의 부산 상륙작전을 저지하게 됐습니다. 만일 그때 손원일 제독과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성금으로 모은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북한군 600명은 부산에 상륙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6.25와는 전혀 다른 전쟁의 양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작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은 일주일 이내에 북한에 함락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 보기도 전에 수륙 양측에서 저항다운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망했을 텐데 천우신조인지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최초의 해군함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도입해갖고 그 낡은 전투함을 우리 손으로 고쳐서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을 전원 전사케 하는, 사망케 하는 큰 계가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원일 제독이 창설한 해병대가 바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전 작전에 최선봉으로 참가해서 서울중앙청, 지금의 경복궁, 광화문 뒤에 있었던 건물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그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바로 그 부대가 손원일 제독이 직접 만든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이신 홍은혜 여사가 얼마 전에 사망하셨습니다마는 해군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이 노래 아마 해군 다녀오신 분들이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슴이 뿌듯하실 겁니다. 예. 내용은 바다로 가자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가로 듣는 분들의 가슴을 진짜 뜨겁게 만들고, 비록 일본에게 36년 만에 저희가 광복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맨주먹뿐이었던 나라의 해군 병사들이 얼마나 그 기상이 넘쳤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서요. 제가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해군들은 오늘 아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바로 이 해군가가 손원일 제독의 부인이셨던 홍은혜 여사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고, 이 내용을 보면 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었지만은 오대양 끝까지 나가자는 기상이 살아있는 진짜 멋진 내용이죠.
그리고 음도 좋고, 저는 해군 출신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꼭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 역사적인 해군과 해병대 창설로 인해서 지금 이 보이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을 군의 가장 기본으로 쳤다고 합니다. 육해공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공육군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하와이에서 망명하셨을 때 미국 해군력에 감동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운명이 해군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그래서 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그것을 세웠으며, 또 11월 11일을 창설 기념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손원일 제독이 한문으로 11을 합치면 선비사자가 되잖아요. 11 선비사자가 돼요. 이 해군은 선비 같은 굳은 지조와 또 어떤 절개로, 그리고 어떤 품격을 갖춘 군인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해서 11월 11일을 해군 창설 기념일로 만들었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제가 월간 조선에 쓴 손원일 제독 편을 보시면 지금 종로구 안국동 일대, 윤보선 전 대통령 댁 맞은편입니다. 거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사동 입 초입에 있는 각종 해군 관련 기념물들, 그리고 남산 일대에 퍼져 있는 우리 해군 창설과 관련된 기념물들이 제 기사에 이렇게 한번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일대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 나들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의 혁혁한 성과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중공군이 우리를 침략하자, 지금의 8호호, 그렇죠? 8호호, 거기서 한국 해병대를 투입해서 중공군을 무찔렀죠. 그래서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붓을 들어서 쓴 글씨가 깰파에다가 오랑캐호 해서 8호호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는 그 8호호의 이름을 중국인들 감정이 안 맞는다고 고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뒤집어도 너무나 거꾸로 한심하게 뒤집는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기상마저 없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휴전 직전에 중공군의 이 대부대가 개성 일대로 침략을 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수도 서울을 또다시 세 번째 적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6.25 때 두 번이나 뺏겼죠. 초전에 한 번 뺏기고 1.4대 때 한 번 뺏기고요. 세 번째 뺏길 수 없다면서 중공군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하다라는 부대가 바로 한국의 해병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성에서부터 김포를 거쳐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높이가 커다란 산이 없죠. 대략 높아봤자 한 150m, 해발 150m 정도인데, 그 절대 불리한 싸움에서 우리나라 해병대는 기적 같은 투지를 발휘해서 중공군의 남진을 막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김포의 해병대가 주둔하게 된 역사적인 사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매우 세계적인 강군이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가 핵 잠수함만 보유한다면 중국과 일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강군이 되었을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세계적인 강군이 되기는커녕 모든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겨서 우리가 먼저 취역했어야 마땅할 원자력 잠수함을 해보지도 못하고, 북한이 마침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르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전쟁에서 말하는 전쟁 능력의 재래전의 전쟁 능력과 비대칭 전쟁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대칭 전쟁 능력이라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나 특수한 핵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위력을 지닌다고 해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안보의식의 해이와 우리나라 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함으로써 마침내 심각한 위협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나 고 박정희 대통령 또 손원일 제독같이 우리나라 창군에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실 노릇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그 손원일 제독의 그 스토리는 한마디로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상해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마도로스가 돼서 떠돌던 이야기,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해군 창설에 이어서 백두산함을 도입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백두산함으로 북한으로 침투하려던 북한의 특공대 600명을 수장시킨 이야기,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해군과 함께 창설된 해병대가 혁혁한 성과를 거둔 이야기. 그 이전에 우리 해군이 북한의 몽금포를 습격한 이야기도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모르시겠지만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 남쪽으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용 요트를 훔쳐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해병대가 북한의 몽금포를 직접 침투해서 적을 사살하고 그 요트를 찾아온 아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때 싸웠던 분이 한명수 제독,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공정식 장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군은 비록 전력은 약했지만 항상 열세를 짓고 투지로서 싸움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유독 군사력에 있어서만은 그 많은 투자에 비해서 항상 북한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군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국방에 대한 의지를 한번 다져보시고, 기회 있으신 분은 제가 월간소설 쓰는 손원일 제독에 대한 스토리, 뭐 200자 원고로 한 40장 정도 되는데요. 각종 사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금세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11월 11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해군의 날 특집 방송, 손원일 제독과 백두산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와 또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돼가네요. 5개월이 아니죠. 7개월이 돼가네요. 7개월이 돼가는데, 요즘에 하도 복잡한 일들이 많고 해서 차후에 여러분도 짜증이 나시겠습니다만, 제가 틈틈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또 우리가 쉽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뉴스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